돈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 절약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덕목이죠. 하지만 지나친 검소함은 오히려 명예와 재물을 갉아먹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절약과 마찬가지로 베품 또한 자신의 형편에 비해 과하거나 부족하면 재혼의 셈이 마른다고 하는데요.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해빙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작가이죠. 이서윤 씨의 또 다른 책 오래된 비밀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재혼은 다르게 옵니다. 저와 10년이 넘게 인연을 맺고 있는 한 중견기업 오너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날 때는 기사가 운전하는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왔죠. 그런데 누가 봐도 몹시 낡고 싼 옷에 머리 손질마저 안 해서 그 집의 도우미가 심부름을 왔다고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싸구려 파마로 변색되고 상한 머리카락을 노란 고무줄로 묶고 오는 때도 있었습니다. 전화가 필요할 때도 반드시 문자를 남길 뿐 먼저 전화를 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저에게 고액의 컨설팅 비용만큼은 스스럼 없이 지불한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었죠. 그런데 지나친 검소함은 오히려 명예와 재물을 갉아먹는 법입니다. 알뜰함이 돈을 더 쌓아주고 지켜줄 것만 같지만 돈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물과 같은 것이죠. 상자에 넣어두고 뚜껑을 닫아버리면 돈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숨통을 막는 셈이 됩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였습니다. 이런 성정과 성향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구설주가 퍼져 1년 내로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모임이나 파티에서 단벌 여사로 통했고 또 이미테이션으로 멋을 내면서도 내심 허무태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 집안은 사업이 잘 안 되나 봐 라는 소문이 퍼져 실제로 회사가 위기를 겪는 사건이 생기기까지 하였습니다. 다행히 학습 능력이 뛰어난 그녀는 위기를 무사히 넘겼고 지금은 적절하게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물론 타인에게도 베푸는 삶을 살면서 재운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죠. 매달 나가는 돈이 이전의 3배 가까이 되었는데도 오히려 사업은 더 번창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인색함 못지않게 재혼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거의 습관적으로 2가지 반응을 나타내죠. 하나는 해보지 않아서 못한다는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해봤는데 안 돼서 못한다는 반응입니다. 전자는 미래에 대한 부정이고 후자는 과거에 대한 부정인 겁니다. 자기 확신과 믿음이 행운과 재운을 불러들이는데 최선의 조건이라면 자기 부정은 거의 최악의 조건이나 다름없습니다. 미래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주 낮은 단계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설정합니다. 해보지 않은 일은 하지 않고 가보지 않은 길은 가지 않으니까 익숙하지 못한 곳에 숨겨져 있는 자기 몫의 행운을 찾는다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운명은 바뀌고 운도 움직인다고 하였습니다. 태어난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의 특성과 적성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혼은 크게 4번, 특성이나 적성은 2~3번 정도의 변화를 겪습니다. 물론 인생에서 외기를 가거나 작은 변화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새로운 분야에 도전에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도 많이 있죠. 새로운 길을 나서지 않고서 새로운 행운을 만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부정합니다. 물론 누구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게 되죠. 그런데 세상일 가운데 한 번에 성공을 거두거나 단박에 해결되는 것이 얼마나 되던가요? 위대한 사람일수록, 성공한 사람일수록 그만큼 실패의 경험도 많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많이 할수록 그만큼 더 성공에 가까워졌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운이 변하는 시기입니다.
혹시 인생의 고속도로 위에 있다면 이제껏 달려온 주행차선에서 추월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해 한번 달려보세요.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인색함은 여유로움으로, 자기 부정은 자기 긍정으로, 익숙함은 새로움으로 변해갈 겁니다. 그리고 재물과 관련해서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내 분수만큼 베풀면 삶이 즐겁다는 겁니다. 유독 많이 베풀어야 하는 운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어느 시기에 특정한 경우도 있고 인생 전반에 걸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무엇을 베푼다는 것이 꼭 금전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 감사, 재능, 지식 등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남에게 베풀고 스스로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운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혹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누군가 나타나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인데 신기하게 그런 도움을 받아 손쉽게 해결해 나갑니다.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들조차 도저히 믿기 힘들다라며 감탄사를 연발할 정도로 행운이 뒤따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재운의 샘이 마르지 않습니다. 또 남에게 항상 베풀며 살아가는데도 삶의 바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무엇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넘칠 때도 있어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넘치면 베풀고 부족하면 채워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나는 항상 누군가에게 줄 것이 있고 무엇이라도 기쁘게 내어준다 라는 무의식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풀어야 할 것이 끊이지 않게 하는 행운을 불러오는 방향으로 운명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운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세 가지를 당부하죠. 첫째,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무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언제나 유한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어 줄 수는 없는 거죠.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베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즉, 운의 과학에 기반한 인연법으로 살펴본 후에 베풀어야 좋은 인연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 베풀 때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베풀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베풀 때는 돌려받기를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대가나 보답을 바란다면 상대방이 부담을 가질 것이고 이는 진정한 베품이 아닌 거죠. 그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고 아까운 마음이 남는다면 차라리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베품은 행운의 세계이고 주고받기는 비즈니스의 세계인 겁니다. 셋째, 누군가에게 줄 것이 있음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물이 없는 주전자로 물을 따를 수는 없는 거죠. 당신의 그릇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무엇이 채워져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행복한 삶인 거죠. 채움이 있어야 베품이 있고 또 베품이 있어야 새로운 채움도 생기는 선순환이 바로 운의 법칙인 겁니다. 이 같은 운의 법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취할 경우에는 베풀고도 도리어 화를 당하기도 하죠. 되로 주고 말로 받으려고 하다가는 등 뒤에서 손가락질을 받기 십상입니다. 자칫하면 차별 대우를 받았다며 원망을 듣기도 하죠. 고맙다는 인사는 고사하고 죽어도 변을 당한다면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감이 드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이러한 피해의식 때문에 몸을 사리고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채움이 있어야 베품이 있고 베품이 있어야 채움도 생기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책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추천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